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이던 경북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야생조류가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의 친박계 인물이 선출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도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 신천 프로젝트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천에 설치된 많은 보를 줄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서문시장 화재 최초 발화 지점은 4지구 건물 통로 입구로 추정됐으며 노점상 발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정 지역이던 대구와 경북에서도 첫 감염 야생 조류가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높였는데요.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하양읍 인근 강에서 큰 고니 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체를 정밀 검사했더니 H5N6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행정당국은 AI 확진 매뉴얼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통제 초소도 운영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소독도 병행함과 동시에 가금 이동 통제를 지금 하게 됩니다. 닭은 일주일이고 오리는 14일 동안 이동 통제 들어갑니다. 이번 AI 바이러스 H5N6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며 전파 속도도 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 방역이 늦었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너무 강력하다는 얘기, 강하다는 병원성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지역 간 AI 바이러스 수평 전파가 확인되고 영남 지역에 AI 발생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AI 방역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상북도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시키고 시군의 주요 도로마다 통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이 정확한 감염 시기와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AI 전국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영남 지역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 조류가 발견된 가운데 대구시도 오늘 대구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재난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가금농장과 작업장의 소독 그리고 가금류 이동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통제 초소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가금농장 모니터링 검사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선출되면서 친박 비박 간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분당이 가시화되는 등 지역 정치권 분열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 계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친박계가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비박계 집단 탈당 사태가 빚어지면서 분당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주호영, 강석호 의원 등과 중도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당내 갈등으로 분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박계 핵심으로 당의 잔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유승민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친박계 원내대표 선출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고 밝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친박계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오늘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가 사퇴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꾸려질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분당 현실화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는
과연 지금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신들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할 테고, 예컨대 이제 친박 중심의 지도부가 다시 꾸려진다든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당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해도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 내부 분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발표한 신천 프로젝트의 핵심은 낙동강물을 끌어들여 신천 유지수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은 오수를 정화한 물 12만 톤을 포함해 15만 톤을 하루 유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14개나 되는 고무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담수한 지 사흘 정도만 지나면 물에서 냄새가 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구시는 하천수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낙동강물을 끌어들여 하루 10만 톤을 유지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천에 자연수 공급으로 인한 수질 개선, 수량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15만 톤 정도인 신천의 유량이 25만 톤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천 하천수에서 나는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한 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 탓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의 기존 잘못된 약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된 많은 문제점들을 신천에서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수실 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전문가들은 보를 줄이면 하천수 냄새 해결은 물론 신천은 곡선 모양으로 굽이쳐 흐르는 자연 하천에 가까워지게 되고 수변 식물 군락이 늘어나면서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와갖고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하천으로 변해지고 수질도 아마 개선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하천에는 물이 많을수록 보기 좋다는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면 신천은 호수와 같은 현재 모습에서 벗어나 생태 하천으로서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어제 문을 연 가운데 어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동대구로는 4,8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전날보다 30% 정도 늘었고 동부로는 12% 정도 교통량이 증가했습니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6만 9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1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큰 정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LED 입간판과 교통 안내요원 배치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올겨울 사실상 첫눈인데 설국으로 변한 울릉도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울릉도. 섬 중앙 나리분지는 거대한 눈이불을 썼습니다. 바다와 하늘, 바위와 나무는 흙과 백의 색채뿐. 거대한 섬이 한 폭의 수묵화로 둔갑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사실상 첫눈을 본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쁘죠? 이거 진짜 눈새 나와요. 눈싸움으로 운동장에 쌓인 눈을 모두 치울 기세입니다. 엄마 아빠가 눈을 치우느라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눈이 와서 좋아요. 젊은 부부는 신생아에게 눈고장을 적응시키러 나왔습니다. 아이가 원래 처음 본 눈이라가 그냥 눈 밟으러 한번 나왔습니다. 1m가 넘는 눈에 익숙해져 눈 치우는데 선수급인 울릉도 주민들에게 30cm의 눈은 제설 장비를 점검케 한 반가운 눈이었습니다. 특히 눈은 고로쇠와 명이나물, 미역취 등 산나물 생육에 도움이 되고 식수 해결은 물론 산악스키 등 관광산업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사흘째 통제되는 등 울릉도에 바야흐로 설국 세상이 열렸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겨울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등장한 봉화 산타마을이 내일 개장합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선정한 2016년 한국관광의 별 이색 관광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낙동강을 발 아래 두르고 백두대간을 병풍 삼은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이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바람에 나부끼고 인공 눈을 뿌린 눈썰 매장도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봉화구는 기존 포토존 이외에 산타의 집 3동과 트리 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벌써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분천역은 지난 2013년 태백 철암역까지 왕복하는 협공열차가 개통되고 이어 산타 열차로 꾸민 눈꽃 열차까지 운행되면서 주민 10여 명이 이용하던 작은 산골 역사에서 주말 하루 2천여 명이 찾는 겨울철 대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산타로 모양을 많이 꾸며가지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 구경하기에도 좋고 우리 애들한테 자랑을 많이 해야겠어요. 올 시즌 산타 열차 운행이 오늘 시작한 가운데 주말인 내일 산타 마을 개장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럽 쪽에 있는 주한대사분들이 6개국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타 마을로 떠나는 눈꽃 열차는 분천역에서 매일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1시 50분 하루 2차례 왕복 운행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1회 애산인권상 수상자로 16살이던 1944년에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당한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변호사회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관련 재판 변론에 앞장섰고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대구 출신 법조인인 애산 이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애산인권상을 제정했습니다. 20년 된 대구의 토종 외국어 학원인 문강 외국어 학원이 오는 23일 수업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문강 외국어 학원 문강명 원장은 최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동영상을 띄우고 폐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문강 외국어 학원은 1996년 개원해 대구 포항에서 12개 직영 학원을 운영하는 등 한때 많은 수강생을 모았지만 올해 적자가 계속돼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문시장 화재 감식 결과 정확한 원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노점상에서의 최초 발화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상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서문시장 4지구 남서편 상가 내부에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과수는 불이 시작된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CCTV 영상과 연소 형상 등에 밀어 최초 발화 영역을 4지구 남서편 통로에 있는 셔터 인근으로 추정했습니다. 발화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원인 또한 정확히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기적 요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통로 입구 전등의 전구 소켓 전원용 코드에서 합선흔이 하나 발견됐어. 그런 이제 전혀 그 발화원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요랬기 때문에 전혀 그 방화라든지 뭐 통행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최초 발화 시점에 노점상은 연소되지 않고 가스 누출과 관련한 폭발 형태의 화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노점상에서의 발화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경찰 측은 오늘 상인들에게 국과수 감식 결과를 설명했지만 상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셔터 부분이라면은 거기 전선도 안 지나가고 전체적인 전선이 우리가 통로 등이나 유도 등 거기에 전선밖에 없는데 셔터 부위에서 발화 지점이라고 추정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 국과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찰은 확보된 CCTV를 재검토하고 가스 전기안전공사 감식 결과까지 더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상인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주경찰서는 어제 문화재 시국을 작업을 하다 매몰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문화재연구원 소속 현장 감독관 44살 A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토사가 무너지게끔 방치했고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도 오늘 시굴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와 작업 현장 안전진단을 명령했습니다. 영양경찰서는 경북 지역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례인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민간단체인 영양군 골프협회가 주최했고 금품을 준 개인과 영양군에 특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영양군 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이 후원한 이 골프대회에서 협찬으로 골프용품과 냉장고 등을 받았다가 돌려줘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오늘 대구 정보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세정을 집행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예천 출신으로 국세청 심사 1 담당관과 부산청 징세 송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대구 가톨릭대 신임총장에 신학대학 교수인 김정우 신부를 선임했습니다. 김정우 신임총장은 1993년 대구 가톨릭대 신학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신학대학장과 사무처장, 신학부총장 등을 역임했고 임기는 다음 달 6일부터 4년간입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신암동 옛 대구기상대 터와 주변 노후주택 등 12,000여 제곱미터에 오는 2019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기상대 기념공원을 만듭니다. 기존 기상 관측시설을 활용한 역사마당과 여름철 폭염 대응 시설인 쿨링포구 등도 선보이는 한편 바닥 분수광장을 조성해 평화시장 치맥 페스티벌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